이 나이가 되니 곳곳에서 사는 게 뭘까? 라고 묻는다. 사는 게 뭐 별것일까? 태어나줬으면 열심히 사는 거고, 어려운 이들을 돕고 살면 좋고, 내 몫을 책임져 주지 않을 사람들의 말은 귀담아 두지 말고, 인생의 고비마다 되풀이 하던 말이 있다. 그래, 산이라면 넘고 강이라면 건너자. 언젠가 끝이 보이겠지. 늘 발을 동동 구르며 살았던 지난날, 힘들 때마다 외웠던 구상의 시 꽃자리를 읽으며 이런 생각을 했다. 지금 내가 걷는 이 길이 가시밭길이어도 어느 날 돌이켜보면 꽃길 같겠지. 조심스럽게 담담하게 말하고 싶다. 매 순간 나는 성실히, 알뜰히, 정성껏 내 인생을 살기 위해 노력했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소외된 약자를 위해 내가 가진 힘을 더 오롯이 쏟아보려고 한다고. 죽을 때까지 선량한 사랑의 서사를 이어가고 싶다. 이 책은 그런 서사의 일부다. 주위에서 정말 멋지게 나이 드시는 어른들을 보면 나이 들어가는 게 참 괜찮은 일이구나 하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밀라논나 할머니를 유튜브에서 처음 만나고 느낀 감정이었습니다. 한국인 최초 밀라노 패션 유학생에서 젊은이들의 롤모델이 되기까지 나답게 살아가는 어른의 모습을 이 책에서 따뜻하게 그려놓았습니다. 햇빛은 찬란하고 인생은 귀하니까요. 밀라논나 이야기, 장명숙 지음, 펴낸곳 김영사. 24시간을 알뜰히 살아볼 것. 날마다 걷는다. 하루에 1시간 이상 걸은 지 15년째. 비가 오나 눈이 내리나 어김없이 걷기 위해 집 밖을 나선다.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신발끈을 묶을 때마다 콧노래를 자연스럽게 흥얼거린다. 젊을 때 나는 걷기를 어지간히 싫어해서 걸핏하면 피곤하다는 핑계로 택시를 자주 탔는데 이제는 웬만한 거리는 죄다 걸어 다닌다. 그렇게 열심히 걸어온 덕일까? 걷는 자세가 반듯하고 등이 곧아서 사람들로부터 좋아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내가 매일 걷기 시작한 사연은 이러하다. 15년 전 아침 침대에서 일어났는데 오른쪽 골반에서 다리를 따라 뒤꿈치까지 개미가 기어가듯 가렵고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이게 무슨 일이지? 걱정이 엄습해 병원을 갔더니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으니 태생적인 기형인데 젊어서는 잘 모르다가 노화가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증세입니다. 아주 희귀한 케이스는 아니고요. 정형외과 전문의는 대답했다. 나만 겪는 불상사가 아니라는 생각에 조금 덜 억울했지만 살짝 어긋난 척추뼈가 제대로 어긋나면 하반신 마비까지 올 수 있어요. 척추에 철심을 박는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라는 경고를 들으니 불안했다. 통증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고 허리 근육을 강화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전문의는 말했다. 똑바로 걷고 골반이 틀어지지 않게 바르게 앉고 무거운 것을 들지 말아야 하고 한 자세로 오래 앉아 있지 말고 다리를 꽂지 말아야 한다는 처방이었다. 가장 절망적인 처방은 장시간 비행기 탑승을 피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현업 시절 장거리 비행을 많이 했지만 대부분 출장이 목적이어서 아쉬움이 남았다. 이제야 자유의 몸이 되어
여행도 자주 다니고 가볍게 떠나보려 했는데 장시간 비행기 탑승을 되도록 피하라니. 정신줄을 바짝 붙잡고 정말 완치될 수 없는지 물었다. 매일 꾸준히 걸어보세요. 그러면 허리 근육이 튼튼해져 고통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대답을 듣고 그때부터 나의 평생 걷기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가장 먼저 신발장을 정리했다. 옷맵시를 돋보이게 해주는 하이힐을 모두 꺼내 내 발 사이즈와 똑같은 주변이들에게 이사시켰다. 높은 구두에 어울리는 스커트도 나누어 주었다. 7년간 타던 차도 처분했다. 차를 판 대금을 아프리카 카멜룬에 보냈고 부모를 잃은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데 썼다. 그리고 즐겁게 걸을 수 있는 집 근처의 장소를 물색했다. 걸으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는 없을까? 곰곰 생각하다가 지하철로 이동하며 걷기로 했다. 약속 장소까지 가능한 한 지하철을 타고 도착역보다 2역 앞에서 내려서 30분가량을 걷는다. 집으로 갈 때도 같은 방식으로 30분가량을 걷고 이런 식으로 하루에 1시간 이상 걷는 습관을 들였다. 이렇게 15년 동안 매일 걸으니 가장 좋은 건 허리 근육이 튼튼해져 장시간 여행도 할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밀라노로 날아갈 수도 있게 되었다. 게다가 햇볕을 쬐며 걷는 습관을 들였더니 다리도 튼튼해지고 자세도 곧아지면서 골다공증 증세도 호전됐다. 더불어 불면증 증세도 나아졌다. 2017년 봄에는 이탈리아 친구들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를 여행하며 그곳에서 하루에 8시간씩 걷기도 했다. 역시 내 좌우명이 맞았다. 걸림돌을 디딤돌로 징징거리지 않고 앞으로 전진. 어차피 인생은 후진도 반복도 못하는 일회성 전진만 있지 않은가. 햇살멍 때리기. 모처럼 오전 일정이 없는 날이다. 거실 모퉁이에 앉아 하염없이 햇살멍을 때린다. 어린 시절에 절겨 앉던 자세를 하고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햇살을 느낀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가 이해되는 순간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자 햇살을 가리지 말고 옆으로 한 걸음만 비켜주시오. 이렇게 말하며 멍 때리기에 집중했다는 일화가 떠오른다. 쓸데없는 욕심을 버리고 지금 이 순간을 만족하며 즐기고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행복이라는 디오게네스의 말이 새삼스레 가슴에 와 닿는다. 멍 때리기를 하면 뇌파가 느려지고 맥박수와 심박수가 안정되면서 심신이 회복된다고 한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일 때 무념무상의 상태로 전환하면 화도 슬픔도 잠시 괜찮아진다. 모닥불을 우두커니 바라보는 불멍, 숲을 가만히 응시하는 숲멍, 흐르는 물을 그저 쳐다보는 물멍,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소리멍, 여기에 햇살멍을 추가해보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멍 때리기다. 잠시 햇살멍을 때린 뒤 그 햇살멍 속에서 바라본 하초잎 위에 쌓인 먼지를 닦는다. 먼지를 말끔히 씻어내니 초록빛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심신이 정화되는 기분이다. 초 단위로 아득바득 일하며 살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출퇴근하기도 바빠서
햇살멍을 때릴 겨를조차 없었다.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시시각각 변해가는 햇살을 보고 느끼고 있으니 더할 나위 없이 명료하게 아, 행복하다. 노년기 근무 태도. 월든의 저자이자 사상가인 헨리 데이빗 소로우는 자기 자신과 잘 노는 사람이 진정 성숙한 사람이라고 했다. 나도 현역에서 은퇴한 뒤 여유가 생기면서 혼자 즐겁게 노는 방법을 찾았다. 온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을 하며 기분 좋게 살기 위해 기분 좋은 습관을 만들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시작한다. 아침 저녁으로 몸무게를 잰다. 결혼 전부터 이어져온 습관이다. 몸무게에 변화가 있으면 식사량을 줄인다. 물 한 컵을 마신다. 2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한다. 몸매 관리를 도와주고 더불어 민첩성을 유지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할 때는 아침 뉴스를 틀어놓는다. 스트레칭을 마치고 아침 식사를 한다. 보통 아침에는 산도가 낮은 과일을 먹는다. 달걀과 따뜻한 우유로 단백질을 보충하고 귀리 비스켓도 빠뜨리지 않는다. 오후에는 외출할 일이 딱히 없어도 밖에 나간다. 색을 맞춰 옷을 입고 외출할 준비를 한다. 직장에 출근하듯 적당한 긴장을 유지한다. 적당한 긴장은 심신 건강에 좋다. 혹시 갑자기 외출할 일이 생겨도 돌발 변수가 발생해도 쉽게 외출할 수 있도록 의간을 정제한다. 자세가 흐트러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서 좋다. 저녁에는 보통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귀가 후 정리정돈을 하고 저녁밥을 간소하게 먹는다. 20-30분 정도 스트레칭을 하고 업무를 본다. 샤워하고 가볍게 로션을 바른다. 화장품 개수도 딱 소량만 두고 정량만 바른다. 자기 전에 기도하는 일도 빼놓지 않는다. 매일 나는 신문을 정독한다. 반려식물을 살피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는다. 불필요한 장식품은 그때그때 정리한다. 잡동사니가 없으니 청소도 쉬워진다. 내가 하루에 빠뜨리지 않는 일이 있으니 미사 참여와 산책이다. 미사에 참여하러 가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고 왕복 1시간씩은 꼭 걸으니 햇볕을 많이 쬐다. 이 모든 루틴이 마음의 평화를 가져온다. 가능한 한 일주일에 책 한 권을 읽는다. 일주일 중 하루는 온전히 남을 위해 시간을 쓴다. 보통 내가 후원하는 기관에 있는 꼬맹이들을 보러 간다. 아쉬운 목소리를 내는 분들의 호소에 길을 열어두고 돕기 위함이다. 한 달에 한두 번은 전시회에 가려고 노력한다. 시각을 호강시킬 수 있으니까. 또 음악회도 전시회만큼 가보려고 애쓰는 편이다. 청각이 풍요로워지니까. 물론 거리두기가 필요한 시점에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참석하거나 집에서 즐기는 쪽을 택한다. 내 상황과 처지에 맞는 루틴을 만들어 지켜나가니 인생의 질서가 생겨 매우 만족스럽다. 과부하된 계획을 세우지 않으니 허둥대며 실수하는 일이 줄어든다. 꼭 해야 할 일만 찾아서 짜임새 있는 하루를 보내니 쓸데없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요즘은 반복하는 기도의 주제가 하나 더 늘었다. 누군가를 괴롭히지 않고 이 세상을 하직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나의 노년기 일상의 근무 태도가 완성된다. 결국 가장 중요한 노후 대책은 건강 챙기기다. 나의 존엄성을 지키고 주변인들을 괴롭히지 않고 살아있는 순간까지 생산적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일상에서 일정한 체계와 리듬을 지킨다. 루틴은 몸의 뼈대와 같다. 뼈대가 튼튼하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기분 좋은 습관이 기분 좋은 삶을 만드는 것은 물론이다. 오늘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나만의 루틴을 만들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 정말 중요한 일이죠. 오늘 의미 없이 지나간 하루는 다시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겨울답지 않게 따뜻한 날이네요. 운동화 끈을 조여매고 밖으로 나가봐야겠어요. 사랑님들, 오늘도 행복한 날 되세요.